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우리나라 모든 언론은 한강씨를 거의 우상화, 신격화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한겨레 신문보다 더 흥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4일이 지났는데 이 시간까지도 한강이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온통 찬양 일색입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당일날 우리나라 작가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 하에 한강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가서 노벨 문학상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을 올린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김규나 작가죠. 이 언론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낸 김규나 작가에 대해서 마녀사냥적인 그런 보도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막말 논란, 폄훼 논란, 중국이 받았어야 이런 식의 거의 폭력에 가까운 악의적인 보도를 내보냈거든요. 건전한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죠. 거의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이런 식의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헐뜯기. 이른바 명색이 무슨 찌라시 언론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중파 언론이라는 곳에서 한 작가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막말이라고 어떻게 제목을 붙여요? 그리고 듣보잡, 갑툭튀 이런 아주 비속어를 써가면서 김규나 작가를 인신공격을 하고 한강씨를 거의 신격화시키잖아요. 김규나 작가 본인은 이미 PC주의적인, 페미니스트적인, 그 다음에 좌파적인 그런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문단에서 외면받은 지 오래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좌편향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이고 그런 글을 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문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전체주의 국가처럼 그 반대된 목소리를 허용을 하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슬픔은 슬픔이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슨 세월호 폄훼, 세월호 모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악마화를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거나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형태의 악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론이 그냥 달려들어서 몰매를 때려버려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란 너무 힘들거든요. 예전에 또 누구죠? 그 문창극 전 그 언론사 주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초대 총리에 임명했을 때 이분이 그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 간증 연설을 하는 대목에서 어느 일부분을 따와서 이 좌파 언론들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오히려 어떤 애국적인 발언을 했는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니까 그게 친일적 발언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친일파로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언론이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에 들어가면 졸지에 김문수 장관도 친일파가 되고 문창극 씨 같은 독립운동가 후손도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김규나 작가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상이 나를 말하게 한다라는 이 언론의 마녀사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소개했고 김규나 작가가 이렇게 작정하고 반박한 글을 소개한 언론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까기 위한 기사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김규나 작가가 말했듯이 이젠 답을 안다. 내 글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이 공유된 탓이다. 일반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몰라야 하는 독자들을 깨운 탓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이 그저께 처음에 올렸던 글이 아주 정서된 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더 물어뜯고 쉽게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4지 3장 분량의 나름 정리된 글을 이렇게 쓰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언론이 피해버리죠. 보통 이 정도로 언론들이 한 사람을 마녀사냥했으면 이슈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반박을 하든 또 한 며칠은 더 물어뜯거든요. 근데 김규나 작가 말대로 너무나 아팠던지 아예 피해버려요. 언론이 내가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했는지 쓰지 않았다면서 막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언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가슴 쓸어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왜곡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중국에 노벨상 주자고 했느냐. 만약에 이번에 노벨상이 동양인한테 돌아가야 된다면 중국의 옌랭크라는 작가한테 줘야 된다고 했고 방점이 옌랭크한테 찍혔지 내가 언제 중국한테 줘야 된다고 했느냐. 오히려 이 옌랭크는
중국 공산당한테 반체제 인사로 찍힌 사람인데 이런 내용을 쭉쭉 쓰니까, 그리고 노벨 문학상에 대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 쭉쭉 쓰니까 보도를 안 해요. 왜? 이른바 팩트로 조지니까 아프거든요. 피해버리죠. 얼마나 비겁한 행태예요, 우리 언론이. 언론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은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편 아니면 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포용이나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진영 논리에 들어가면. 이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좌우가 그냥 쫙 갈려져서 진영으로 갈려서 언론이 내 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이 사람의 행위를 옳다고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의 행위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매장을 시켜버려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건 무슨 혼외자가 있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바라보는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아도 옳다고 해버려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하고 옳은 말을 해도 매장을 시켜버리죠. 아까 문창극 사례처럼 앞뒤 다 잘라버리고 친일파로 만들고. 어떤 팩트를 얘기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 악, 도덕적 판단의 기준조차도 자기 진영 논리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 가치, 인간이 그런 이성적, 합리적 사고 위에 쌓아왔던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권 외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왜? 자기 진영이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진실, 정의, 자유 이 모토를 내걸면서 진실편에 서려면 무조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의 바탕이 될 때만이 진실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실과 진실 편에 서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진영 논리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한 개라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다룰 때 와서 박수치던 사람이 김문수 장관 이거 딱 하나 올리니까 너도 뭐 이찍이냐, 뭐 뉴라이트냐, 내가 말한 팩트,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영 논리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정의인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사실과 진실 위에 선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선 정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편향된 사상, 허구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씨가 박근혜 탄핵 편에 서는 것은 정당하고 정의가 되는 거고, 뭐 이문열 작가 같은 그 대문호가 이 보수 진영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은 또 악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화형식을 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벌이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에도 그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조선시대가 왜 홍구 세력이 지배했다가 거대한 살림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그 역사적인 디딤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사회 자체가 성리학적 도구마에 빠지는 거대한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 뒤에는 나라가 망해야 바뀌어요. 이런 식의 좌편향된, 당장 대통령부터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대한민국의 조종관을 잡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저는 이 남북관계를 항상 이렇게 크게 보거든요. 1945년부터 남북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그나마 남아있던 정통 보수 세력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고, 결국은 이 북한의 저 김일성의 이데올로기가 이긴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남한이라는 나라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관이 다 넘어가고 사상이 다 경도됐는데,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역사로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규정을 하고 부정과 우리가 승리한 나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존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좌로 가다 자멸로 가는 거죠.